자, 오늘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굉장히 중요하고 수능에서도 반드시 나오는 출제되는 영역 중에 하나죠. 자, 자, 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보시면 일단은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미 다 우리가 한 번씩은 2번 이상은 했다, 그지?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핵심만 좀 짚어가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익숙한 거지 완전하게 아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개념을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이상한 게 있다면 질문하시고 알겠죠? 뭐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일단 조건부 확률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조건부 확률이라 그러죠. 볼래? P에 B, 바 A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는데 어떤 걸 얘기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의 의미가 뭐야? A가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만약에 PA라고 얘기하면 사실 PA라고 얘기하는 것이 생략한 거예요. 표현을. 어떤 표현을 생략한 거야? P, A, 바 S를 생략한 거예요. S가 뭐야? 표본 공간이죠. 그러니까 전체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공간분의 이 공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PB라고 하는 것도 뭘 생략한 거란 말이야. P, B, 바 S를 생략한 거란 말이죠. 됐나? 그럼 만약에 우리가 S라는 이런 표본 공간이 있고요. 표본 공간이 있고 만약에 A라는 공간이 있고 B라는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P, B, 바 A라고 하는 거는 S에 있는 모든 S를 1로 본다면, 그죠? 전체를 1로 본다면 그때 PB는 뭐냐면은 전체를 1로 보는 그때에 만약에 PB다 그러면은 요게 PB인 거죠, 그죠? 네. 맞죠? 요게 PB가 되는 거죠. 요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PB 바 A라고 할 때는 요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PB 바 A를 어떻게 표현해? PA분의 어떻게 돼요? PA 교집합 B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된 순간 이제 PB 바 A라고 하는 순간 뭐가 전 사건이 되는 거야? A가 전 사건이 되는 거예요. A 말고는 세상이 존재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바 S라고 했을 때에 바 S가 있으면 S 말고 나머지 표시 안 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PB 바 A라고 하면 A가 전 사건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마찬가지 A 빼고는 다 지워주는 거죠. 딴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게 전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 사건이고 이거 중에서 어떤 사건? B가 일어난 사건이니까 여기선 B는 뭐만 있어? 얘만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결국은 요거분의 요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전 사건은 뭐냐면 당연히 PA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건의 확률은 얼마냐면은 A 교집합 B가 되는 거란 말이죠. 됐나요? 제발 조건부 확률을 따로 공식으로 되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제 1번 잠깐 문제 볼래요? 예제 1번 혹시 풀어봤나요? 네. 풀었을 때에 밑에 있는 해설이랑 똑같이 풀었나요? 다르게 풀었나요? 똑같이 풀었나요? 자, 볼게요. 검은 공 2개. 잘 봐. 내가 예제 1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검은 공 2개. 검은 공은 X로 표현할게. 흰 공 3개. 흰 공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빨간 공 5개. 이건 나는 세모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뭐가 있어? 주머니가 있습니다. 됐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동시에 꺼낸 두 개의 공의 색이 서로 다를 때, 자, 여기서 몇 개 고른다고 동시에? 두 개를 꺼낸대요. 근데 두 개의 공이 어떻다고요? 서로 다를 때, 그러면 그때 때는 슬래시 끄라 그랬지, 그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전사건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다, 그냥 확률이다를 비교할 게 아니라 그냥 뭐뭐 할 때, 그럼 그게 전사건인 거예요. 그럼 전사건이 어떤 경우 있냐? 어떤 경우 있어요? 네. 서로 다른 거니까 어떻게 다르게 나와? 공이 다르게 나와요. X 동그라미, X 세모, 동그라미 세모,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이게 전사건인 거야. 이게 얘기하는 요거예요. A, 요거. 이게 전사건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몇 개냐? 두 개 뽑잖아, 그지? 두 개 뽑죠. 두 개 뽑으니까 당연히 X가 걸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 X 하나, O 하나 걸려면은 두 개 중에 한 개 골라야 되고, 그죠?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동그라미가 나오려면 몇 개 중에? 세 개 중에 한 개 골라야 될 거잖아. 맞죠? 얘는 세모 고르려면 두 개 중에 한 개 골라야 되고, 세모는 다섯 개 중에 한 개죠. 맞나? 동그라미는 몇 개 중에? 세 개 중에 한 개. 세모는 다섯 개 중에 한 개예요. 이게 몇 개입니까? 6 불러줘. 10. 요거 몇 개야? 15. 그럼 총 몇 개입니까? 31개가 뭐가 되는 거야? 전사건이 되는 거지. 그럼 그 중에서 뭘 물어봤어요? 흰발. 흰색과 빨간색일 확률. 여기서 어떤 거야? 흰색이 뭐야? 쌤, 흰색을 동그라미라고 빨간색을 세모라고 했죠. 그 중에서 얘가 될 확률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15. 그럼 당연히 뭐야? 31분에 15. 31분의 15인 거죠, 당연히. 맞나요? 사실 물론 해설에 있는 것처럼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 해설에 있는 풀이는 굉장히 어떻게 푸는 거예요, 사실은? 정석도 아니고요. 그냥 공식으로 푼 공식으로. 이 공식으로 푼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을 너무, 물론 이거는 이런 의미라는 것을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이지만 그냥 뭐 조건부 확률은 뭐든 상관없이 그냥 뭐뭐 할 때 그러면 그때를 전사건으로 보면 조건부 확률 공식 생각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됐나? 자, 그러면 보통 그래서 조건부 확률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주어진 조건 다 구해가지고 그 중에 요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이런 문제로 많이 표현되는 방식이 뭐냐면 엑서사이즈 보면 조금 간단한 유형이긴 하지만 거기 보면 유제 1번처럼 어떻게 돼 있는 경우 표. 카테고리화 돼 있으면 돼요. 카테고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이거는 조건부 확률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남녀, 가나. 남녀, 가나. 그리고 뭐라 했냐면은 45, 25. 60, 70. 자, 그럼 당연히 여기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05. 여기는 얼마야? 95. 불러줄래? 얘는 뭐야? 70. 얘는 130. 그래서 총 몇 명이에요? 200명이다, 그지? 맞나요? 자, 문제는 뭐 이렇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200명 맞네요. 수학 영역을 가형과 나형을 선택한 학생 수를 조사하니까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뭐라니?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누구였을 때? 여학생이었을 때! 그러면 그게 뭐야? 여학생이었을 때 그게 전사건이야. 여학생이었을 때 전사건 뭐야? 얘가 전사건인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얘 중에 누구? 수학 가형. 선택한 학생 몇 명이냐? 뭐예요? 당연히 95분의 25.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냐면은 표를 보통은 안 줘요. 여기서는 줬는데 보통 안 주고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표를 완성하면 되겠지. 조금 더 어려우면 어떻게 돼? 그 완성하는 게 거기에 X가 하나 들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조건 하나 더 써서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모양으로 카테고리, 그런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 항상 남녀, 가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느 학생, 남학생, 여학생이 뭐 동아리 선택을 A를 하고 A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뭐 1학년, 2학년이 뭐 또 동아리 선택을 뭐 하고 운동을 하고 안 하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두 개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의 형태가 뭐냐면 조금 전에 문과 애들 시험을 봤는데 재작년 수능에 재작년 6월 모평인데 그냥 볼래요. 내가 요거를 잘 표현한 거라서 흰 공색에
봐봐. 주머니에서 흰 공, 검은 공. 주머니에서 공 뽑는 거 진짜 많이 나오죠. 제가 맨날 보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실은 확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떤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머니에서 공 꺼내는 거하고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 이런 거. 네? 자, 흰 공 3개 풀어봐. 알겠지? 2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흰 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흰 공, 검은 공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요. 꺼냅니다. 3개의 공을 꺼냅니다. 그랬을 때 꺼낸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각 mn이라고 합시다. m은 흰 공, 이거는 흰 공의 개수, 흰 공 개수, n은 검은 공 개수입니다. 그랬을 때 뭐를 만족하게 만들어야 되냐면 2의 m의 n일 때, 요거일 때, 그럼 요게 전사건이 되겠지. 요걸 만족할 때 뭐라고 하냐면 흰 공이 2개일 확률을 구하세요 하는 겁니다. 구해볼래? 총 3개 오는 거예요? 총 3개. 물었습니다. 3개의 공. 그러니까 이렇게 흰 공 3개와 검은 공 4개가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냅니다. 꺼내. 꺼냈습니다. 꺼낸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3개 중에서 흰 공의 개수와 검은 공의 개수를 각각 m과 n이라고 했을 때 요 놈을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 흰 공이 2개일 확률 얼마냐 이거야. 구해봐. 자, 다음 뭐 나왔어요? 자, 나 구했다. 다음 뭐 나왔습니까? 뭐 나왔습니까? 든든하니. 더해요? 아니 그냥 확률만 얘기해 줘. 뭐? 4분의 3. 4분의 3. 자, 또 31분의 12. 31분의 12. 조금 다른데요. 예, 또 혹시 이거 2개 말고 다른 답 나왔다. 자,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든든한님은 4분의 3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한 방식만 얘기해 주세요. 31분의 12. 어떻게 계산했어요? EM이 n보다 크려면 세 개 다 검은 공만 아니면 되잖아요. 흰 껌껌이면 다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를 전사건이라고 두고 했어요. 흰 뭐라고? 흰. 흰. 자, 일단 풀어볼게요. 네. 자, m이 일단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m과 n이 각각 3과 n이 3이고 n이 0인 경우부터 해가지고 총 4가지가 나오죠. 맞지? 그 다음에 m이 2인 경우, n이 1인 경우, 그죠? m이 1인 경우, n이 2인 경우, 불러줄래? 0인 경우, n이 3인 경우,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죠? 자, m이 3이면 가능합니까? n이 2면 가능해요. 이렇게 되면? 요거 가능해요? 요거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럼 이 경우만 빼고 나머지를 다 구하면 되겠죠. 혹은 뭐야? 전사건 구해가지고 뭐 요걸 빼줘도 되고요. 맞죠? 자, 일단 요거 그냥 바로 해봅시다. 쓴 김에 그냥. 그럼 m이 3개가 되려면은 3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3개 뽑으면 되겠죠? 저거랑 똑같잖아. 맞죠? 그 다음에 n이 하나도 안 뽑히려면 4개 중에 하나도 안 뽑으면 되겠지. 난 지금 개수로 하는 거예요. 물론 확률로 해도 돼요. 확률로 나누기 뭘 나누면 돼요? 7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다 7시 3이 밑에 있잖아. 맞죠? 난 개수로 할 거야. 그래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m이 2개 뽑히려면은 3개 중에 2개가 뽑혀야 되고, 맞죠? 4개 중에는 1개 뽑아야 되겠죠. 같이 좀 해줄래? 네. 자, 그 다음에 30. 3개 중에 1개 뽑아야 되고 4개 중에 2개 뽑아야 되잖아. 얘 얼마야? 1. 한 가지 있을 거고, 그죠? 얘는 얼마야? 3, 4, 12가지가 있을 거고, 얘는 얼마야? 8. 3, 6, 18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전사건이잖아요. 이거 1대가 전사건이잖아. 그럼 뭐가 전사건이야? 싹 다 더한 게 전사건이에요. 몇 가지예요? 31. 31이 전사건이야. 저도 31이었는데?
우와. 우와. 잠깐만. 뭐 별 조사 때문에.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게 뭐야? 그 중에서 어떤 거 구하라는 거야? 두 번째 거. 인공 두 개의 확률. 흰 공이 2개 방에 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31분의 12가 되는 거죠. 근데 든든한님은 아까 계산 실수. 뭐 어떤 계산? 요거를 42를 22라. 여사건을 하려 한 건데, 그죠?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42를 22로. 그런 실수. 이게 주관식에서는 굉장히 큰 실수일 수 있죠, 그죠? 그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보시면 크게 조건부 확률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두 가지 형태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조건부 확률이라는 어떤 그냥 조건부 확률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냥 푸는 거라. 뭐뭐 할 때 그걸 전사건이라고 보면 푸는 문제.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있는 경우? 표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 경우는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1번이랑 비슷한 모양이 한데 이런 거.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불량률이 뭐 A 공장에서 불량률이 얼마고 B 공장 불량률이 얼마고 C 공장 불량률이 얼마인데 문제 만들 때 이런 문제 본 적 있나요? 네. 그랬을 때에 일단 제품을 받아보니까 불량품이었어. 그때 그러면은 불량품이라는 게 뭐야? 전사건이지. 맞죠? 그때 그게 마침 A 공장에서 나왔을 확률. 그 뭐야? 이건 A 공장에서 나오는 불량품, B 공장에서 나오는 불량품, C 공장에서 나오는 불량품. 이게 전사건이죠. 불량품 나왔으니까 그 중에서 A가 나오는 불량품. 이렇게 하면 되죠. 개수로 해도 되고 뭐로 해도 되냐면은 확률로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보면 세 가지고요. 좀 더 줄여서만 요 두 가지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 확률의 문제라고. 수능에 이렇게 나와. 그럼요. 그게 6월 모의고사라고. 작년 6월이요. 재작년 그냥도 6월 나영입니다. 가영은 쌤이 안 봤는데 그거 똑같습니다. 나오면 어떡해? 응? 고난도 나오지 않아. 그거 있잖아. 아니 그렇게 고난도로 나온다면 뭐가 고난도냐면 그 앞에 확률 구하는 게 고난도인 거죠. 경우의 수 세는 게 고난도인 거죠. 가영도 있고 여기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이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 구하는 거라든지 이 상황에서 확률 구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확률 못하고 경우의 수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요 문제 자체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케이. 어렵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자, 됐나요? 물론 요 식도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겠다, 그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조건부 확률 됐나 이제? 이거 3점짜리죠. 4점짜리였어 이거. 28번이 28번. 28번. 28번 있나요? 네. 가영이 개점이야. 18번 아니야? 28번이었어 이게? 28번이요? 네. 나영입니다, 나영. 가영할래. 나영.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봐봐. 야, 여러분들. 봐봐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P, B바에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당연히 공식이기 이전에 개념이다, 그지? 맞아요? 개념이죠.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볼게. 잘 봐. 나아가 생각해보면 잘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 PA 교집합 B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PA 교집합 B라는 사건은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요걸 여기로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PA 곱하기 뭐라는 거야? B바 A입니다. 자,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항상 수학에서의 수식은 굉장히 많은 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수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뭐라는 거야?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계산하던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문제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문제를 뭐를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뭐 거기 문제보다 그냥 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아니 뭐 그래도 거기 있는 문제 하나 봅시다. 자, 거기 보면 무슨 문제 풀어볼까? 아무거나 다 유제 해볼까 이번에는? 네. 유제 3. 인재상? 행. 예제 2번 해봅시다. 예제 2번. 자, 보시면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그러면 그리세요. 자, 예, 2. 자, 1, 2, 3, 4, 5라고 적혀있는 공이 있는 주머니가 있다는 거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내고 뭐 이 문제 하나 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주사위 던져가지고 3의 배수가 나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몇 개 꺼낸다고요? 3개를 꺼내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3의 배수가 안 나오면은 뭘 꺼낸다고요? 2개의 공을 꺼낸대요. 문제 이해됩니까? 네. 여기 있는데 일단은 주사위를 먼저 던지는데 3의 배수 나왔다! 그러면 3개 꺼내고요. 3의 배수 안 나왔다! 그럼 2개를 꺼낸다는 거죠. 3의 배수는 뭐가 있습니까? 3하고 6이 있다, 그지? 주사위. 주사위죠? 여기는 뭐야? 1, 2, 4, 5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거죠. 맞지? 그러니까 주 3의 배수를 뽑을 확률은 3분의 1인 거죠. 6분의 2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그래서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이게 전사건이야. 할 때, 그지? 그때 어떤 경우를 구하라고요? 꺼낸 공에 적힌 모든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 자, 그러면 봐봐요. 꺼낸 공이 짝수일 확률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경우는 2가지나 생겨요. 어떤 경우 생기냐? 첫 번째 뭐?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딱 나왔어. 그때랑 3의 배수 안 나왔을 때랑은 확률이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 2가지로 분류해야겠지. 맞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3의 배수 나왔어. 그럼 3개를 뽑아야겠잖아. 3개를 뽑았는데 그럼 3개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수의 곱이 짝수가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짝수가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맞죠? 하나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사건 활용하는 게 더 쉽겠네요. 그죠? 전부 홀수가 나오는. 그럼 짝수가 그럼 여기서 일단은 그러면 3의 배수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 주사위가 이럴 경우에는. 그럼 앞에 뭐가 일단 곱해져요? 3분의 1. 얘는 3의 배수 안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라는 확률이 먼저 곱해지는 거야. 그지? 거기다가 얘는 이제 뭐가 되면 돼?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모든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거니까 홀수가 되는 것만 1에서 빼면 될 거잖아. 짝수가 되는 확률은. 그러면은 여기서 몇 개를 꺼내요?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 꺼내니까 5시 3분의 맞죠? 그 다음에 전부 다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홀수 찾자. 1, 3, 5 3개다. 그지?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3개 중에서 뭐야? 3개를 다 뽑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개 나와니까 2개 전부 다가 홀수가 되는 경우는 뭐야? 1 마이너스 5C 2분의 3C 2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맞죠? 됐나? 그럼 됐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네요. 지금 여집합을 활용한 것도 있고 여사건 활용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건이 2개도 나오고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고 뭐 별표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은 문제네요. 연습용으로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왜 이 문제를 굳이 뭐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는데 왜 이 문제를 풀었냐?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볼래? 사건이 2개가 있습니다. 사건 A는 뭐냐면 이거야. 3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게 사건 A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건 A가 안 나오는 거죠. 맞죠? 맞지? 네. 그 다음에 또 사건 하나는 뭐냐면은 사건 하나는 뭐예요?
전부 다 곱이 홀수라는 거야, 그지? 곱이 곱이 짝수라는 거야. 그게 두 번째 B라는 사건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요게 뭐냐면, 여기서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PA인 거죠. 맞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P 분화에 그럼 얘가 모든 곱이 짝수라는 거를 B라고 한다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A가 일어났을 때에 B가 일어날 확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 요 말 이해돼요? 네. 요거 좀 써주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또 달라지잖아요. 이걸 또 PA라고 하면 이것도 B바 A인 거죠. 얘가 일어났을 때와 안 일어났을 때는 이 PB의 확률은 완전 달라지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 네. 그래서 요게 PA인 거고 이것이 바로 이거 달라지잖아. 이게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뒤에 확률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게 뭐냐면 B바 A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나? 저 모양을 좀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말할 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잘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나?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이것처럼 지금 봐봐. A 사건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에 따라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달라지죠. 네. 이 말은 A와 B가 서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서로 영향을 주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사건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건 종속이라 그러죠. 종속. 반대로 두 개가 영향을 서로 안 미치면 무슨 사건이라 그래요? 둘 다 사건이면 B는 독립이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를 이제 그 다음 편에서 할 겁니다. 자, 볼래요? 그러면 이제 독립으로 또 가도록 하죠.